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역주택조합의 전시장 운영 실태와 모집 주체, 대행사, 사업계획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허위 과장 광고 등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과 고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양천구가 함께 마련한 2020 좋은 일자리 포럼이 5일 양천구에서 열렸습니다. 지방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어떻게 실현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인지를 토론하고 은평구가 오는 11일 주민참여 예산 10주년을 기념해 주민참여 예산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토크 콘서트도 마련합니다. 주민들은 유튜브 라이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시내 지역 주택조합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현장 조사를 벌여 전시장 운영 실태는 물론 모집 주체와 대행사, 사업 계획 등 진행 상황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허위 과장 광고 등 위법 사항을 적발하면 시정 명령이나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서울시는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살피는 한편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가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한 공론회장이 양천구에서 열렸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성공! 지방정부가 함께합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양천구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0 좋은 일자리 포럼.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지방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어떻게 실현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인지를 토론하고 또 그 의견들을 중앙정부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 중앙정부에 또 의견도 전달하고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럼의 핵심은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관료제가 가지는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지역 사정에 맞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촘촘하게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프로젝트. 지역이 주도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 구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지역 주도형으로 한국판 뉴딜을 만들어야만 되고 그것은 기초정부가 중심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기초정부와 함께하는 지역의 주민들과의 거버넌스 속에서 창의적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말씀으로 한국판 뉴딜의 양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한 패널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산업 육성과 농어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그린 뉴딜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구가 오는 11일 주민참여 예산 1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와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은평구가 서울시 최초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한 지 10년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자리인데요. 은평구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토크 콘서트도 열립니다. 콘서트에서는 주민들이 1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주민참여 예산 10주년 기념 백서 발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은평구청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선 은평구의회 상임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 주요 현안과 올해 마지막 회계 일정인 정례회 준비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만나볼 위원장은 권인경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인데요. 손석혜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8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책임감도 무거울 것 같은데 좀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구민의 뜻을 받들고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후반기 2년 동안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화합하는 행정복지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소통을 좀 강조하셨는데 행정복지위원회는 지역 주민들과 좀 밀접한 사안들을 좀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국면 대응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은 없는지, 또 돌봄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서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마지막 회계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라는 중요한 일정인데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는요, 작년처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저도 또 심도 있게 심사를 할 것이고요. 구정질문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저희 지역구에 1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은평구에 14%의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 도서관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외에도 우리 은평 지역의 현안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지역구에 지금 제일 핫한 현안으로는요, 가련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이 있습니다. 가련초등학교 개축을 하면서 체육센터도 건립을 하고 그 지하에 공영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거를 구청과 또 지역구 의원님과 시의원님과 또 전체가 노력을 해서 120억을 확보를 했고요. 이 가련 공영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연신 내에 상가의 활성화가 기대되고요. 주민들도 주차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또 저희 은평구의 제일 큰 현안으로는 자원순환센터, 은평광역 자원순환센터가 제일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과 저희 의원님들과 모두 힘을 합해서 계속 진행을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께 좀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그동안 늘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늘 주민들 곁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천구 모기동 일대가 서울시 골목길 재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골목길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신정호 서울시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정호 시의원입니다. 네, 양천구의 목이동 일대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형 골목길 재생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서울형 골목길 재생 사업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서 대규모로 했던 그런 도시재생과는 좀 다릅니다. 1km 내외의 골목길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밀착형 소규모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게 특성이고요. 여기에 선정이 되면 3년에 걸쳐서 총 10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중에 2억은 골목길 재생 실행 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을 위해서 쓰이고요. 나머지 8억이 해당되는 골목길 주변의 보행 환경 개선이라든가 생활 인프라 확충 또는 골목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활성화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런 골목길 재생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골목길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 주민 공동체를 형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골목길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장 밀착형 재생 사업인 만큼 무엇보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잘 반영이 돼야 할 텐데요. 주민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모기동 일대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던가요? 네, 일단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일단 이 해당 지역은 모기동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기동 예전 그 재래시장과 염창역 4번 출구에서 양화초등학교로 가는 방향에 있는 길인데요. 다시 말해서 크로스되는 T자축의 골목길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서 염창역이 직행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지역 젊은 인구들이 유입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바라는 변화는 무엇보다 골목길의 안전과 쾌적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스마트한 보행로 등의 안전시설 구축과 골목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활성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바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목사동이 골목길 재생 사업에 선정된 바가 있죠.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이번 목이동 재생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목사동은 현재 이제 목사랑 시장 입구 앞에 그 강서고등학교 쪽이죠. 거기서 삼다지까지 내려가는 길하고 정모초등학교 주변의 골목길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양천구청에서도 부서별 협업이나 연계 사업 형태를 통해서 그 규모를 조금 더 키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에 따른 마스터 플랜 수립과 실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편 이번에 선정된 모기동 골목길 재생 사업권은 특히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지역으로 선정된 그래서 국시비 총 512억이 투입되는 우리 목삼동 깨비시장 일대 지역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고요. 또 모기동에 최근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안전한 정주 환경과 상권 활성화 등의 우리 저층 주거지에 그런 활력을 불어넣는 시너지가 반드시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정호 서울시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은평구가 다양한 업체가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운영 개선에 나섭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은평구청 재정경제국의 정은미 재무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은평구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고 또 수의계약 운영 개선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예, 이번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 개선은 수의계약이 일부 업체에 기존에 이제 편중됐던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 다양한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우리 지역 경제를 좀 바람을 집어넣는다라는 생각으로 했고요. 이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역업체의 수의계약 참여 확대를 위해서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효과적인 총량제 실시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행정 포털 시스템인 세월 행정 시스템 계약 실무 게시판을 통해서 관내 업체 현황과 계약 현황을 매월 게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12월 계약 정보 공유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업체별 계약 내용을 바로 열람할 수 있어서 업체별 편중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수의계약에 대한 정기 점검과 직원 교육 실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수의계약 운영 개선 계획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2017년 12월까지만 해도 지역 업체에 대한
수의 계약률이 29.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 말에는 전체 40.8%, 우리고 소재 업체와 계약 체결을 했고, 공사에 있어서는 66.7%의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1인 견적 수의 계약 우선 개선을 추진으로 보다 많은 지역 업체가 수의 계약에 참여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실질적인 가격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가격 조사 확인필 제도의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이 됐습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는 2019년 7월부터 비교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격 조사에 대한 책임성을 담당 직원이 강화할 수 있도록 가격 조사 확인필이라는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 조사 확인필은 계약 담당 공무원이 비교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비교 견적을 받을 경우 2개 업체 모두 구청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업체가 발생할 경우에 구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등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행률이 좀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경우 형식적으로 비교 견적서를 받을 것이 아니라 결제문서 본문에 시장 조사한 업체별 가격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격 대비표를 기재토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가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서 1인 견적 수의 계약이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화된 총량제 시행으로 업체별 연간 수의 계약 횟수를 구 전체 10회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주민들이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달라졌다고 하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은평구에서는 이번 1인 견적 수의 계약 개선과 연계하여 구 홈페이지에 계약 정보 공개 콘텐츠를 구축했습니다. 구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보시면 상단에 열린 행정 코너가 있고 세부 항목으로 계약 정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약 정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구민이 일일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구에서는 수의 계약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계약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검색되던 계약 정보를 발주 계획, 입찰 정보, 계약 현황, 대금 지급 현황, 수의 계약 현황 등으로 세분화하여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콘텐츠 구축으로 지역 소상공인이 구 홈페이지에 쉽게 발주 계획을 보고 구에서 추진하는 수의 계약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역 업체들의 수의 계약 참여 확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청 정은미 재무과장이었습니다. 오는 10일 해누리타운에서 코로나 시대 교육 혁신과 학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명사특강이 열립니다. 양천구는 김누리 중앙대 도거동문학과 교수를 초청해 10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학부모 명사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 학부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참가 신청은 선착순으로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양천구청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